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지난주에 유망주로 꼽히던 AI 관련주들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긴축의 우려감도 작용을 했고요. AI의 경우는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줄줄이 받고 있어서인데요. 구글의 AI인 바드에 이어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검색 엔진인 빙도 오류를 보였습니다. 청바지 업체인 갭의 작년 3분기 실적을 정리해달라 이런 요청에 MS의 빙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또 미국의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바둑 AI의 약점을 발견해서 15전 14승, 대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에게 이게 뭐야? 이런 시장 평가를 받으면서 AI 관련주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엔비디아가 2.79%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56%, 알파벳이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빈틈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초기에 있는 기술인 만큼 역시나 또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인터넷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이 빈트 서프는요, 챗 GPT 등이 멋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투자하고 싶어지는 이 유혹에 끌리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AI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는데요. 심지어는 이 생성형 AI,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CEO도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은요, 현재 AI는 그렇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잠재적으로 무서운 것들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AI와 관련해서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던 일론 머스크도요,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챗 GPT는 A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줬다면서도 문명의 미래에는 가장 큰 위험이 될 것 중 하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런 의견에 더해서 일단 상승폭이 컸던 만큼 조정폭도 깊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겠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AI 관련주들이 조정 국면을 겪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또 상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서학개미들을 이번 달 들어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바로 이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난 금요일에도 3.1% 상승하면서 올 들어 꾸준히 좀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직전인 목요일에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충돌 위험이 있다면서 36만 대가 리콜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풀 꺾였지만요. 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를 테슬라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다시 반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그마 리튬 인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그마 리튬은 사실 회사 자체는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는 걸까요? 이 시그마 리튬은 본사는 캐나다지만 현재는 남미 브라질에서 이 리튬 광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연간 10만 4천 톤 규모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리튬인데요. 이 리튬의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이 일론 머스크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예. 이 직접 리튬 채굴이나 정제 작업을 내부화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리튬 가격 지난 3년 동안 10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그마 리튬 이슈 이외에 주말 동안에 보니까 멕시코에도 공장을 새로 짓는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잖아요. 네, 로이터 통신이 지난 주말에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 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전한 겁니다. 멕시코 외교 장관이요, 멕시코의 자국 전기차 우선 정책과 밀접한 이 테슬라가 멕시코를 선택했다면서 구체적인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멕시코 정부는 전기차 제조 공장의 중점지가 되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또 3월 1일에 예정된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도 월가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테슬라가 비용을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는 3세대 차량 플랫폼을 언급할 것이다 라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바클레이즈도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자금력 또 소프트웨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는 $272를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208 선이니까 목표가 꽤 높게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주가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올 들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간 스탠리는 52주 저점 대비해서 벌써 100% 이상 올랐다라면서 테슬라 주가가 매력적인 시점은 끝났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에 있을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이 주가 반등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목표가는 $220를 제시했습니다.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은요, 목표가를 $150로 좀 낮게 제시했습니다. 경쟁사들의 신형 전기차 모델이 쏟아져 나올 예정인데 테슬라는 현재 4개 모델로만 경쟁하고 있다면서 신형 모델 없이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찰리 먼거도요,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훨씬 앞서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서학개미 애증의 종목 테슬라의 주가 행보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